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절대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4가지 이유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국군 통수권자, 이 말이 우리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데, 근데 특히 국방 안보, 이재명 같은 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요, 바로 나라가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요, 오늘 북한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북한에서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 5,000톤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하는 진수식 청진 조선소에서 있었는데, 엄청난 게 사고가요. 진수식에 5,000톤급 배가 사고 나가지고 뒤에 배 뒤에 완전히 이탈돼가지고 한미 부분에 진수 썰매가 이탈돼서 이제 좌초돼 버린, 그러면서 배가 완전히 좌초, 이런 게 옛날에 좀 제가 역사책에서는 좀 봤는데, 야, 요즘 이게 시대 북한이 또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게 중대 사고인데, 막 김정은이가 노발대발 경로해가지고 범죄적 행위 엄중하게 진상 규명하고 6월까지 복구해라고 완전히 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또 미사일을 또 왜 쏘느냐고 할 때, 이 북한 이 집단요, 이런 북한의 구축함이 완전히 두동을 나서 좌초되는, 이걸 이게 보면서 번뜩 생각드는 게, 야, 우리 안보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딱 되니까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가 된다? 그러면요, 바로 두동강 난 북한의 구축함처럼요, 우리 안보도 그냥 산산조각 나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자초된 구축함처럼 우리 안보도 완전히 좌초돼서 두동을 나는 이런 데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번에 좌초된 북한의 구축함처럼 우리 안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왜 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 되느냐? 제가 4가지 이유를 된다 했잖아요. 한번 근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첫째요, 그저께 얼마 안 됐어요. 이재명이가 이제 뭘 했냐면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외환유치라고 있잖아요. 내란죄가 있고 외환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뭐냐? 윤석열 정권이 계속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잘 인내심을 갖고 참았다, 이러면서 북한이 윤석열 정권의 도발에 안 넘어가고 참 훌륭하게 인내심 갖고 잘 참아가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나라 탱커가 북한은 못 오도록 탱커 장벽도 설치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북한이 아주 이제 현명하게 인내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게 계속 북한의 남침 도발을 유도하는데 북한 때문에 외환을 막았다, 이런 취지, 이런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틈만 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 이거 합참에서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합참도, 계엄에 참여 안 해도 합참도 지금 우리가 북한을 외환유치 이불로 끌어들이려고 공작을 한 겁니까? 근데 북한이 전략적으로 잘 참은 겁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놈이 군 통수권자가 되면 되겠냐고요. 북한이 오물 풍선부터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적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갖 방송 확성기부터 오물 풍선 온갖 도발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나 또 우리 금강산 호텔
전부 이게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거는 이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 어기면서 북한이 다 도발했는데 이재명이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외환 유치 막 이게 했는데 북한이 잘해가 참아서 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놈이 이재명인데 이 인식 가지고 군 통수권자를 한다? 어느 군이 이재명 말을 따르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외환 유치 막 이게 그 괴담부터 계속 일방적으로 북한만 두둔하는 이런 게 발언하니 우리 군이 완전히 자괴감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을 모욕하고 북한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런 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첫째 이유가 이재명이 이제까지 민주당과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 발언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런 자가 군 통수권자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바로 이제 그 유명한 800만 불이죠. 800만 불을 북한이 방문하는 대가로 야, 내 북한 좀 불러.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야, 우리 헬기도 띄우고 할 테니 500만 불 줘.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은 좀 비싸고요. 우리 한 300만 불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방북비 300만 불, 스마트폰 500만 불, 800만 불의 공작금을 노동당이 준 놈인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군 통수권자 될 놈이 적국한데 자기 방문으로 돈을 줬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안하지만 얘니까 내가 그 일본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되니 배도 띄우고 뭐 하면 내가 한 800만 불 줄게요. 내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면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김일성한테 한 1,000만 불 줄 테니 어떻게 좀 해달라. 이래놓고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방문할 수 있게 북한의 공작금으로 김정은한테 800만 불을 보내놓고 내가 이제 군통수권자 되면 그러면 김정은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약점 다 잡혀가지고 이미 북한에 수없이 약점이 다 잡혔을 텐데 그 주위에 간첩들이 덕실덕실 포섭 다 됐을 텐데 과연 이게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800만 불 또는 간첩단 민노총 진보당 다 간첩단 놓잖아요. 이래가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냐고. 이미 북한에 다 포섭이 됐는데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군 통수권자 800만 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게 중요한 쇄쇄 외교. 이거는 두고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정말 이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지금 우리 군 통수권자가 가장 당면한 안보 위협은 한반도와 그 다음에 대만 문제인데 여기에 중국이 침략해도 쇄쇄. 그럼 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만에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 있는 자세로 말을 못 하잖아, 이재명이가. 이거 물고 늘어지대요. 야, 중국이 대만 침략할 때 너 대만 도울 거냐, 안 도울 거냐? 미국이 가는데 어떡할 거냐? 저는 미국, 일본, 대만 합쳐가게 중국의 침략을 격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이재명이 너 맨날 국익이 어쩌고 저쩌고 빠져나가지 말고 어떡할 거냐고. 그냥 중국한테 쇄쇄하면 끝나나? 그럼 이게 대만한테도 대만도 쇄쇄할 수 있냐고 침략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군사 위협, 군 통수권자에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도 그래. 이재명을 보면 이게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국제적인 안목이, 외교 안목이 안 되니, 그럼 이게 통수권자가 되면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세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세 번째 결격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 축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한미 동맹이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한미일 군사 협력입니다.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의 완전히 린치핀 핵심 축입니다. 축. 완전히 한미 동맹이.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한미일 군사 협력까지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제 뭐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우리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6.25 때도 16개국 왔지만 이게 우리 안보의 축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뭐랬어요?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점령국이다. 소련은 해방국인데 어디서 이게 소련이 뿌린 삐라 읽고 이런 놈이 대통령 되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소련에서 뿌린 삐라 읽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국이다. 이런 진짜 그 잘못된 편향된 이런 게 역사인식 왜곡된 왜 뭐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어디 중학교부터 이게 공장 다니면서 제대로 이게 인문학적 교양이나 이게 위험한 겁니다. 미담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공장 다니면서 막 이런 게 이게 미담이 아니에요. 진짜 나라에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인문학적 교양,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국가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뭐 군대는 또 가봤나요? 어디 팔머리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인식. 그럼 여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이게 과연 한미동맹이 됩니까? 일단 이재명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됩니까? 거기다가 일본은 뭐 친일파가 득세했니? 일본 계속 욕하는데 지금 하기 뭐 바보입니까?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 바보냐고. 이재명이가 말 바꾸면 아이고 뭐 이재명이가 이제 변했나 이렇게 쏘고 넘어가느냐고요. 그렇게 순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한미동맹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저 근거가 없는 이게 이유를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팩트에 따라서 제가 진짜 논리적인 근거를 네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게 뭐 우리나라 군을 모욕해서 자국이 북한을 뭐 침략을 유도했는데 북한이 자래가 참아서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괴담 이런 데 발언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 800만 불 어떻게 800만 원 군통수공합니까? 북한에 800만 원 주고 약점 잡힌 그 포함해서 그다음에 간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되도록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간첩하고 다 연결된 경기동부연합 보면 이게 뭐 적국하고 연결된 사람이 군통수권 되면 안 보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세 외교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 국제 대표적인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안보라는 게 국제적으로 전부 게 연대나 서로의 동맹 이런 게 중요한데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예로 대표적으로 세세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이거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이것도 이게 그 이재명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될 이유가 뭐 천 가지 만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게 그 군 통수권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자다. 물론 이제 뭐 오늘 또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 가지고 나라 완전히 빚더미에 나라 무너뜨리지만 이제 막 자기도 위험하니까 요즘 이게 지지율이 막 급속도로 오차범위로 따라붙으니까 자기도 이게 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막 기본소득 기본위원회 일하면서 기본 들고 노는데 이 경제도 진짜 이게 큰 문제지만 안보 절대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께 널리 자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그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 안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절대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는 될 수 없다. 이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고민하는 어르신들 부동층이나 중도 무당파 뭐 이게 이재명이는 또 어떨까? 뭐 이번에 이재명이 한번 찍어볼까? 뭐 이재명이도 이래 하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요 바로 이게 그러십시오. 어르신 또는 이게 그 애들이 그러면 야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라. 대통령 되면 군 통수권자다. 근데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가 되면 우리나라에 바로 이게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신세난다. 우크라이나 대만처럼 한 봐라 이게 어떻게 되겠냐 북한하고 결탁해서 이런 우리 안보 경각심 이걸 널리 퍼뜨려서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